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공천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강선우 의원이 지난 20일 첫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강 의원이 조사에 앞서 한 발언 듣고 가겠습니다. 이런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할 것입니다. 저는 제 삶에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공천원금 1억 직접 받으셨습니까? 돈 받고 21시간 가깝게 이어진 조사에서 강 의원이 김경 서울시 의원으로부터 공천원금 1억 원을 받았다고 지목된 시기에 전세금 1억여 원을 지불한 정황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죠? 일단은 강선우 의원이 아무리 저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더라도 김경 시의원이나 남모국장의 진술이 번복되고 있어요. 그다음 그 내용을 보니까 퍼즐이 하나하나씩 맞춰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일단은 돈을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줬는지를 다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네. 2021년 12월이라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장소는 용산에 있는 특급 호텔 커피숍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뭐 구체적인 정황 같은 것들이 뭐 그때 날씨는 어땠고 그런 것까지도 김경 씨가 아주 굉장히 상세하게 진술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1억을 받아서 어디에 썼느냐. 그 남국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강선우 상황이 매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도와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1억을 줬는데 어떤 면에 있어서 어려웠던 것인가. 결국은 전세금이 부족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게 진짜로 그 12월에 돈을 받고 난 다음에 한 3개월쯤 지난 3월 26일에 전세금 계약금 1억 1천만 원을 줬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5월 10일에 잔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금이 무려 5억 원이었다는 이야기예요. 네. 전세금이 토탈해가지고 7억이 조금 넘었는데 그중에 5억을 대출을 받아야 될 만큼 그러니까 조금 어려웠던 것도 사실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랬기 때문에 1억을 받아서 그 1억으로 전세 자금에 충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이 납득이 충분히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선우 의원이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그게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강 의원과 김 시 의원이 어쨌든 1억 원을 받은 뒤에 돌려준 어떤 시점이 굉장히 지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1억 원이 강 의원의 전세 자금에 활용된 게 사실이라면 이 강 의원의 진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즉시 돌려줬다라고 말한 강 의원의 어떤 진술보다 김 시 의원의 진술, 그러니까 2022년 가을에 돌려줬다. 이 진술이 좀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뇌물죄라고 하는 것은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준 사람도 처벌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중형으로 처벌이 되거든요. 그런데 줬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스스로 안 줬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하면서 그 죄를 형을 자초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줬다는 말 자체가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김경 씨 이야기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납득이 되는 그러한 이야기란 말이죠. 그다음에 강선우 의원 입장에서는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받은 즉시 돌려줬다. 이러면은 그 죄를 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강선우 의원은 구체적으로 언제 받았고 그다음에 언제 어떻게 돌려줬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 오히려 그 여러 사람들의 종합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면 2021년 12월에 돈을 받고 그다음에 2022년 가을 정도에나 돌려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뇌물죄가 충분히 되지 않을까 그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강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1억 원을 받아서 전세 자금으로 썼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개인 자금을 활용했다 이런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해요. 근데 그 진술을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아마 경찰도 그렇고 그 보도를 보고 있는 우리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선우 의원은 최초에 돈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는 보좌관이 남모 보좌관이 받은 후에 보고를 듣고 알았다까지 해명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 그 이후에 그 현장 돈을 받는 현장인 카페에 본인도 있었다는 사실까지도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요. 네. 이제 거기서 나아가서 실제 이 돈을 쇼핑백 형태로 줬는데 근데 그걸
돈인지 모르고 받았다. 이게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이죠. 이게 무슨 이 주는 물건이 뭔지 예. 어떤 용도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협의 없이 그냥 쇼핑백을 줬고 그걸 받았다는 것을 그대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미 그 이후에 받은 돈의 용도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강선우 의원이 경찰에서 19시간 정도 조사를 받고 이제 4시간 정도는 조사 확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 장시간 조사에서는 이렇게 사실과 다르거나 김경시 의원 남모 보좌관과의 진술이 불일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질문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해명이 제대로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김시 의원과 전 보좌진이 1억 원을 건넨 시간과 장소, 사용처까지 자세히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찰이 강 의원의 신병 확보에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뇌물죄는요, 은밀하게 진행되는 게 일반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 같이 증거가 명확하고 많은 경우가 없어요. 그 당시 그 관련자들의 진술도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12월 29일에 MBC에서 보도한 것이 녹취록이었다고요. 네. 이 녹취록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어디 있겠는가? 더군다나 이 녹취록은 2022년 4월 21일자였는데 그 다음 날인 4월 22일 회의록만 봐도 강선우 의원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민주당에서 현역 국회의원이 더군다나 여가부 장관으로 지명까지 됐던 강선우 의원을 제명 조치했겠습니까? 이런 걸 보면은 증거는 차고 넘치고 더 조사할 것도 뭐 얼마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신병 처리는 당연한 거고요. 오히려 늦어도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네, 공천원금 1억 원 수수를 두고 관련자들의 진술이 좀 서로 엇갈리다 보니까 추가 소환이나 대질 조사 좀 불가피하다는 얘기가 좀 나오는데요. 향후 경찰 조사에서는 어떤 점들이 좀 중점적으로 다뤄질 걸로 보시나요? 일단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는 추가 소환 가능성도 일부 있습니다만 저는 이미 21시간 정도의 조사가 있었다고 하면 추가적인 조사 필요성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3자 간의 진술이 불일치하는 부분도 대지 신문을 통해서 신빙성 누가 진술이 신빙한지를 믿을 만한지를 확인할 수는 있지만 예. 이미 충분한 진술이 나와 있어서 굳이 그 3자의 동의가 필요한 대질 신문을 할 필요가 있을지도 좀 의문입니다. 아마 경찰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녹취록과 김경시 의원 남모 보좌관의 진술을 통해서도 예. 강선우 의원의 돈 수수와 관련된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고 볼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